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끝이 없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인데요.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에서 4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취임 이후 최저치죠. 지난주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2%포인트 오른 57.4%로 집계가 됐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 낙폭이 컸습니다. 두 지역은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소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민심 위반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죠. 9일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기업 규제 3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적 흠결도 문제입니다만 법안 내용에 위헌 소지가 많아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죠. 하나같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했을 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까지 완화해서 정권 코드에 맞는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고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괴물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괴물은 대통령 휘하에 두겠다는 발상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2천 요청 건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 비리 사건을 가져다가 덮어버리는 정권 친위대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비판 계속 나오고 있죠.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 반인권, 야만적 법이라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요? 공수처를 억지로 만들고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갈라치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재창출. 그렇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생존을 위한, 살아남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보수와 진보,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객관적 사실만 봐도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의 범위와 죄질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들보다 심각합니다. 탈원전, 울산 선거 등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옵티머스 라임 등 주변이 연루된 사건들도 질비하죠. 다스 논란이나 이른바 최서원 게이트에 비하면 국가에 미칠 해악도 막대합니다. 만일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의 퇴임 뒤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과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문 대통령도 그런 걱정 때문에 법적 책임을 회피할 알리바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리한 조치들을 연쇄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의 끝은 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도 다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지지율 하락은 그 사인 중 한 가지죠. 특히 할 만한 조짐은 지지율 하락과 함께 일고 있는 지식인 사회 일부의 저항입니다. 7일 서울대 교수 10명은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이 우려된다면서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을 주도한 조영달 교수는 이 성명을 토대로 서울대 학내 교수들을 상대로 2차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이 성명은 지난 1일 전국 139개 대학, 법과대학 2천여 명의 교수 및 강사가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또 하나의 지식인 성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한마디 첨언을 해봅니다. 순탄치 않은 한국 현대사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일종의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당시 자유당 정권은 개업용으로 맞불을 놓으려고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 발표 이후 이틀 뒤에 27일 하야를 결정하죠. 80년대 이른바 6월 항쟁에 불을 지핀 것도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었습니다. 당시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죠. 고려대 교수 28명이 1986년 3월 28일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5월 중순까지 29개 대학에서 785명의 교수들이 대학별로 시국선언을 이어갔고요. 결국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87년 이후 교수사회가 특정 노조에 흔들리면서 이념적 편향이 심화되기 시작했고요. 나오는 목소리도 제한돼 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 장악과 야당의 무력화로 지금의 반문재인 흐름도 찻잔 속의 태풍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권력은 교만으로 치닫고 있고 특히 방역을 이유로 한 교회에 대한 적대적 행태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지만 2021년 내년의 전국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짓누르고 있는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고 졸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은 자들이 깨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유물론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낮아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어둠의 권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양과 원산과 남포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선교하는 길이 속히 열리게 하옵소서. 2,500만 가련한 북한 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이 민족 전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중국과 초원과 대륙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이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준비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 성애와 낙태와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한 권세들이 주님 이름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